3년이나 걸렸던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이제 마무리 수순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데요. 저희가 이 얘기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유일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고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로 저에게 검찰이 더 씌워둔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멉니다.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 전 장관의 저런 말들이 다 2년 전에 촬영된 영상이란 말이죠. 저 이현정 의원님. 네. 3년 만에 이제 마무리 수준인데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재판이 이 정도로 종료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일단? 참 조국 전 장관 재판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았어요. 예. 자, 아시겠지만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재판 관련해서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연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재판하다가 또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고 또 휴직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사건이 붕 뜬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재판장이 마성영 부장판사가 또 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관계를 또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재판에서 다 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재판뿐만 아니라 동생 재판 뭐 등등 맡아서 당시에도 사실 이게 관례 어긋난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중앙지법에 2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유독 김미리 부장판사만 이렇게 4년 동안, 특히 이제 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본인이 그런 의혹을 많이 받으니까 갑자기 재판 중에 그냥 본인이 휴직한다가 6개월 휴직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끌고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이 구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우여곡절에 있는 재판이고, 특히 본인 부인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 구형이 난다는 게 이게 참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부인은 이미 대법원의 단죄까지 받았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공범으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아직 1심 재판부의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고, 네. 3년 만에 이제 마지막 수순입니다. 오늘 검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정혁 국장? 검찰의 얘기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들이 뭐 조 전 장관 포함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외면하고 있다.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했습니다. 그 조 전 장관을 보면 사실 이렇게 정말 권력이 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다는 말씀, 그런 뭐 별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역대로 보면 권력의 황태자였던 분들의 끝이 대부분 다 불행합니다. 지금도 뭐 조국 장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그 검찰이 얘기했듯이 그 지금 두 분이 앵커하고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예. 지난번 재판에 나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쁜 엄마다. 내가 남편과 애들을 이런 데다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다 삶을 망가뜨려 놨다라고 사실상의 범죄 혐의를 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조 장관은 그동안에 그 조만 대장경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수 진영 인사들이지만 예. 그분들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간섭하고 공격하고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정말 차고도 넘치고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으셔서 아마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들,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법원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이걸 질질 끌면서 조국 장관을 봐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 사실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예. 5년 구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도 뭐 6개월 구형을 했더라고요. 네.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3차례나 그 불법적으로 장학금을 준 것들이 결국 뇌물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형만을 가지고서 저희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결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증거를 외면하고 있다.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한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검찰의 구형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요.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민주당이 지나친 감싸기로 일관한 게 이렇게 정권을 뺏긴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그 가족의 표창장 그거 하나로 가족을 멸문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이 공정이 얼마나 가짜 공정이고 내로남불식의 공정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그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자녀 입시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앞서 화면에서 만나봤다시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문화 사건 여러 혐의들이 병합이 좀 돼 있는데 앞서 검찰의 시각처럼 여러 증거 외면하고 모든 사실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게 그럼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뇌물이 하나 있고요. 그게 부산 의전원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뇌물 혐의, 그다음에 직권 남용,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그리고 예. 업무방해 등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인데요. 이 세 가지 혐의 자체가 각각 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 여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예. 법정 구속은 말 그대로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가 확정은 아니니까요. 1심 재판부가 형을 내리면서 법원에서 바로 구속을 하는 것을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 구속을 시켜서 2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우에 그 형이 정말 중하고 이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장에서 1심 재판부가 좀 볼 때 그렇게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만약에 이 피고인이 2심에서도 형을 많이 다툴 상황이 되거나 법적으로 쟁점이 좀 많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속의 형을 내리더라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고 예. 피고인의 방어권을 또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 있었던 정경심 그 교수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과 또 같이 연동돼서 살펴볼 부분은 있겠지만 예. 일단 판결이 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기다려보긴 합니다만 제가 변호사분들께 전망을 그렇게 속단해서 질문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 검찰이 이례적으로 5년을 구형했다는 건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낼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구속과 혹은 그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냐, 이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정경심 전 교수의 그 재판 과정에서 예.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1심 재판부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부인, 이 세 가지 부인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세 가지 혐의 중에 어느 부분까지가 유죄로 인정되고 그 자체가 그렇겠네요. 얼마나 중하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오늘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낼지도 엄청나게 주목이 되겠죠.